안녕하세요. 코아 트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JP모건의 CEO가 인플레가 내년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겠다는 발언으로 어제 미증시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우리 시장 현재 오늘 위믹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크게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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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요즘에 좀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항상 추운 겨울이 지나면 네. 봄이 오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코인 시장 역시도 지금은 추운 시장이지만 우리 산타랠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변동폭이 강해졌다가 이제 좀 상승을 해준 뒤에 1월 달에 다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제 관련되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나눠서 1시간 동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매매에 도움 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 만큼 우리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 먼저 살펴봐야 될지 초아 전문가님과 같이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블랙아웃 기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 또 나스닥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장? 네, 우선 기본적 분석 네. 어떤 걸 할지 오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주신 블랙아웃 기간에서 어떤 것을 좀 지켜봐야 하는지고요. 두 번째는 위믹스 결과. 우리 가처분 신청한 것이 7일 날 나온다라고 해서 위믹스가 갑자기 가격이 급등했었죠.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신청 결과가 나오고 내일 이제 상패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오늘 결과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디데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이 좀 상승보다는 회복의 장이다라고 표현하고 네. 싶은데 어떤 것을 좀 위주로 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섹터, 제가 방금 전에 잠시 동안 이제 좀 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떤 것을 좀 봐야 하는지 어떤 것을 위주로 매수하면 좋은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블랙아웃 기간 지켜봐야 할 이슈인데요. 바로 네.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우리 10월 달에 한번 짚어본 적이 있어요. 10월 달에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FOMC 금리 인상이나 정말 이제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들 그 네. 전에 이제 좀 2주 정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했냐면 10월 달에는 이제 주가에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주가에 집중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적 발표랑 겹쳤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이제 이런 실적 발표에 좀 집중을 했다면 12월 달에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들이 이런 거시적인 뉴스입니다. 뉴스고 지금 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장을 좀 보실 건데 우리 그 전날에는 더 큰 하락폭을 보였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이렇게 빨갛게 마감이 됐다는 것은 사실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켜본다면 결국에는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를 지금 끌어오면서 계속 시장을 눌러주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 기자라고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있어요. 그분도 네. 이제 지금 50bp를 금리 인상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2주 동안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저번처럼 네. 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례 사건들이 보면 항상 시장에 일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전체적인 뉴스나 이런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실적 발표나 아니면 고용 지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에 계속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뭐 자꾸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이 볼 게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끌어와서 주가가 좀 조정이 되는 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주목하면 좋을 것은 항상 이랬어요. 지금 이게 12월이니까 이번 연도 내내 어떤 반응이 좀 일어났나 살펴보면은 우리 저번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저번 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6월 달 전까지도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는 좀 그렇게 가만히 있었죠. 아, 그래. 네네. 좀 실질적으로 손에 와닿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데 근데 그 후로 이제 있었던 금리 인상들의 지표가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는 항상 이런 나쁜 뉴스들이 터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경기 침체다, 긴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을 계속 조정해주고 있는데 이틀 동안 지금 3% 넘게 떨어졌어요. 3%가 넘게 떨어졌고 또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감산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틀 동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왜 그런지를 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시장이 이것을 왜 그렇게 하고 뭘 감추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악재가 좀 없고 그런 시장이다 보니 미리 좀 터트려 놓고 좀 더 조정을 주는 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조금 이따 좀 짚어볼 예정인데 우리 위믹스 상패가 있잖아요. 위믹스 상패에 관련된 것들도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미 거기도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원하는 것은 지금은 조정이라는 거고 조정을 원하기 때문에 끌어와서 어떤 악재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일례 과정들을 봤을 땐 오히려 지금은 눌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좀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올 시점이죠. 그럴 때 이후부터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본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거나 좀 FOMC 발표, 뭐 파월 연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중요한 거시적인 그런 이슈들이 항상 이제 있을 때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전엔 조정이고 그 당일이나 그 전엔 가벼워졌을 때 팍 하고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조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을 지금 몇 번째나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확인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CPI, 금리 인상, 파월 연설 등 전에 있을 땐 항상 눌리다가 그 직전 아니면 가벼워졌을 시점에 갑자기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기관이 들어오거나 해서 강하게 말아 올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매수를 단기간으로 가져갈 때 언제 매수를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목요일까지 눌러준다면 금요일날은 당연히 장이 좋겠죠. 그러면 주말까지도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전에 상승을 줄 수 있으니 그때 좀 더 지켜보고 전 매매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10월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우리가 장을 좀 확인을 해봤다면 12월에는 현재 거시적인 뉴스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내려간 이유, 내년 경기 침체를 좀 지금으로 끌어와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보이는 것 같고요. 시장이 2주 동안 사실상 이런 블랙아웃 기간 동안 딱히 전에보다는 이슈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리 조정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우리 위믹스 상패가 결정이 될 때는 우리 한국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눌러주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눌렸다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갈 것 같고요. 사실상 금리 인상 FOMC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이슈들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그 전에 조정이 좀 나오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나중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겠다. 확인 매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들어가시거나 FOMC 전주에 좀 상황 체크하시고 초안님과 같이 매수 타점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테슬라가 좀 자발적으로 감산에 좀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20%첫 감축이 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뭐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실적에 영향이 많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 쪽의 봉쇄가 장기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풀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감산을 했던 건 사실 그 전에 우리 10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수요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 시그널로 발견이 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전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분기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테슬라 같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좀 타격을 늦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 고성장주라고 해서 그 전에 성장했던 것들보다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요구했던 그 어떻게 보면 실적에 관련된 것인데요. 요구했던 실적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짚어봤을 때 10월 달에 요구했던 실적이 그 전에 매출에 비해서 거의 80% 이상의 상승을 보여야 하는 그런 네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성장주가 갑자기 좀 성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좀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이제 좀 투자자분들께서 아 이것도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 이런 네.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성장주 중에 특히 테슬라는 그 전에는 하락했던 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네. 눌려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분에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이제 주 종목 자체가 네. 주목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술주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눌려준다면 코인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을 이제 10월달을 잠시 볼 건데 10월달에 빅테크 실적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주 동안 있었던 이제 금리 인상 전에 있는 우리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관련된 발언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에 오히려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꽂히면서 네. 아 그럼 이게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 영향을 많이 받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생각해 보면 10월 18일, 19일 이렇게 테슬라의 이제 분기별 이제 빅테크 실적이죠.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아래는 조정이 조금 적어졌었어요. 그래서 왜 테슬라가 좀 많이 주목이 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발표 시점 자체도 빨랐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했던 것들은 테슬라가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인데요. 테슬라는 항상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뭐 구조 조정을 한다 아니면 트위터를 인수했다가 파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도했다라고 발표한 시점들이 다 이제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6월 달에 여기 저점 부분에서 항상 이런 것들 터트리면서 올려가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송을 해줄 때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분기별로 실적을 채우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배송으로 조절을 해왔어요. 배송으로 조절해왔는데 그 배송이 아무래도 이제 배로 이제 운용이 됐고 이제 멀리서 먼저 보내고 이제 내수죠. 이런 중국 쪽의 내수를 채우면서 전체적으로 한 분기 실적을 채우거나 이미 채웠고 도달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줄 땐 또 이제 배로 천천히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네. 배송의 시간으로 전체적인 분기별 실적을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선은 배송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웠고 또한 중국 내수의 수요죠. 수요가 줄어들었다 보니 그때도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는 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수요가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항상 뭐 이렇게 되진 않겠죠. 대신에 네. 이제 또 열리고 좀 중국의 장이 좀 더 좋아진다면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1월 달에 실적이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알죠. 1월에 이제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분기별 실적 발표 중에 1월 달이 조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른 것들 역시도 어닝을 겨우 맞췄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랬던 거고 네.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좀 어닝에 거의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 겨우 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인 영향은 내년 1월에 나올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알고 네. 있는데 그것이 먼저 시장에 끌어오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때 이제 그전엔 정말 이만큼 클 이런 피해라고 한다면 그걸 좀 지금 끌어오면서 조금 더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장에 아무런 이제 악재가 없을 때 미리 끌어오면서 테슬라가 자꾸 감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네. 결국엔 테슬라는 다른 것들에 비해 좀 선행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면 다른 것들에 먼저 가는 모습들이 항상 보여졌고 이제 이런 조정 역시도 이제 나중에 받았으면 더 강하게 한 번에 왔을 조정인데 네. 좀 나눠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좀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기술주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코인 시장도 같이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중국장이 좀 좋아진다면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약간 어닝이 좀 맞춰졌다. 다른 것들 어닝 미스나 좀 도달한 모습 정도 보여줬는데 테슬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테슬라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이러한 거시적인 영향에 좀 빨리 받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으로 보고 우리가 테슬라를 보고 지표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위믹스 상패 결과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오늘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번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네. 이후로 이제 많은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위믹스는 상패 당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표가 점점 더 몰리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네. 70%에서 80% 정도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네. 이제 번복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앞에서 네. 또 이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네. 결국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상패가 번복되는 일은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네.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유통량에 대한 것이 허위로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번복이 쉽게 될 것이었으면 네. 그 전에 이미 2주 동안 계속 미뤄졌을 때 그렇죠. 그때 조금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네. 방향이 없었고 이제 단호하게 단행을 했다가 또 이제 번복되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고 판단이 네네네.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상패가 아니라 가처분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위믹스가 갑자기 올랐을 때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7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이제 결국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은 이제 뭔가를 좀 다른 그 동시간에 나온 뉴스들 다른 것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썼던 기사들만 그때 좀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동시간대에 나왔던 다른 뉴스들을 살펴봤을 때 비록 지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뭐 지금 7일 내에 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각광받지 못하고 조금 같이 나왔던 뉴스 다른 것들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날에 뭐 맡았던 기관이죠. 뭐 그쪽에서 사임을 네. 한다. 이런 식으로의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것이 좀 묵살되고 오히려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세력들의 펌핑으로 인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시간에 나왔던 다른 기사들은 사실 좀 나쁜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묻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7일 내에 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을 좀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상패가 번복되는 게 사실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맡았던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그거를 좀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그때 재판 당일이었거든요. 재판 당일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좀 어려웠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후의 상황인데 네.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샌드박스 측에서 위메이드 쪽과 지금 MOU를 맺는다는 네.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왔는데 그런 MOU를 맺는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루나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루나 사태도 사실 일어났을 때 상패가 되었지만 루나 2.0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위믹스 또한 이제 상패가 번복이 만약 되지 않고 다시 닫힌다면 결국에는 다른 종류의 코인을 다시 들이밀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때도 이제 좀 그 전에 이야기들을 좀 사람들에게 이랬으니까 다음엔 또 안 그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을 좀 이야기하면서 네. 새롭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 것들은 네. 사실 이것이 거의 다른 코인들 쪽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리플도 리플 2.0이 나온다. 도지도 트위터 코인을 뭐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코인들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리브랜딩 했을 때 효과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리브랜딩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코인들의 안 좋은 뭐 이것은 세력 코인이야, 뭐 이건 나쁜 코인이야라고 네. 했을 때 그걸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방식을 바꾸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코인처럼 보이게 해서 또 이제 새롭게 수급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결론적으로 위믹스나 다른 코인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2.0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거를 탈피하고자 하고 중요한 것들이 뭔가 바뀌어야 할 때 이럴 때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제 네. 생각에는 위믹스는 상패가 좀 아무래도 아. 번복되기는 어렵고 그 후에 새로운 것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샌드박스와 지금 MOU를 맺었고 그때 네. 이제 또 새로운 수급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코인 쪽으로는 또 발길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위믹스가 상패가 될 것이다. 오늘 뭐 결정이 나진 않고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고 만약에 오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상패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사실 그 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사에서 샌드박스와 MOU 체결을 맺었다는 것을 봤을 때 루나 사태 이후에 우리 루나도 2.0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위믹스가 상패가 되더라도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초아님의 말씀이셨고요. 현재 리브랜딩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정을 다시금 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위메이드 측이 아무래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코인이 나왔을지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게 좀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네. 좀 수급이 당장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네. 그런데 위믹스가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업비트 차트만 보는데 사실 위믹스는 빗썸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올랐을 때 생각해 보면은 거의 뭐 10원 미만이었죠 처음엔.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거의 28,000원 정도, 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때 상승에 동반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 위믹스에 붙을 수 있고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세력이나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 매수세가 그만큼 붙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신뢰를 잃더라도 그 전에 이제 상장된 가격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네. 무엇인가 연동을 계속 지금처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메인넷 개발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클레이튼 기반에서 메인넷을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냥 위믹스 기반을 또 새롭게 클레이튼 기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 상패 직전에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다는 것은 이미 개발비에 또 많은 돈을 쏟았고 또 네. 이제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상패 발표 전날에도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결론은 이제 그런 것이 상패가 되고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앞으로도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것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현재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 위믹스의 상패가 결정이 된 후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로 우리가 제네시스도 그렇고 계속 FTX 파산 때문에 아직 좀 엮여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달러도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고 FTX 사건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네, 우선은 지금 사실 지뢰밭이라고 네. 표현이 돼요.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것은 이런 거래소뿐만 아니라 채굴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채굴자가 아무래도 그전에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파산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지금 같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 전기세로 모든 것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7K 정도 됐을 때 채굴자 분들이 전기세로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98%, 95% 정도 된다고 하니 이제 지금 선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채굴자 분들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대를 올려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좀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돈 있는 채굴자들이 올린 다음에 매도를 하면서 저번처럼 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8월 달에도 채굴자분들이 상승을 주고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하락하고 상승을 주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을 12월 달에 또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채굴자분들이 계속 이제 좀 파산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FTX 사건이 이제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신뢰를 잃었죠. 신뢰를 잃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것을 뺀다고 해도 다른 것을 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달러로 많이 거론이 그전에 됐었는데 달러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온건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에 좀 수급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어디로 갔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중국과 이제 브릭스 세력이죠. 브릭스 세력이 미국의 달러를 팔고 금을 모으는 정황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이제 달러, 채권, 금이 이제 사실 얽히고 설킨 관계인데 원래 달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가 원래 폭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대체제가 있었죠. 비트코인이라는 뭔가 대체제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추후에 변동이 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결국에는 브릭스 세력이 지금 달러 쪽에 이제 힘을 좀 빼주려고 그 전부터 계속 노력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달러를 좀 온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이제 평상시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흐름을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라고 판단이 된다면 금은 사실은 조금 그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코인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쪽이죠.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좀 대두가 되는 건 결국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 결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전에 시장에 뭔가 부유하고 팽배했을 때는 결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웹 3.0이다, 뭐 메타버스다, NFT다 아니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부수적인 것을 이야기했지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 가져가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떨어져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결제에 대한 이야기, 결제 코인에 관련된 것들이 다시 떠줄 가능성이 크고 리플도 리플 2.0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페이먼트, 결제의 모습을 또 이제 새로운 코인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리플이 지금 도지가 지금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지를 사용하지 않고 트위터 코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결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 또 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도지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또 갈 수도 있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매도세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렇게 리플 2.0이 나온다 했을 때 리플의 가격이 막 당장 폭락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거칠애들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결제 쪽으로 다시 좀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 채굴자의 파산인가 아니면 수급이 더 들어올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달러 쪽에 수급이 좀 내려가면서 중국이나 브릭스는 현재 금을 좀 사모으고 있는 활동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코인 시장으로 좀 더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기본에 충실한 결제 코인 섹터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결제 코인 한다면 이번에 트위터의 도지코인이 좀 결제 코인으로 나중에는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결제 코인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섹터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네. 시작은 사실 상승이다라고 보긴 어렵고 회복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코인들인데 솔라나 세럼 같은 코인들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하락폭을 다 내려온 시점이고 그리고 네.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은 강할 수 있지만 결국엔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네. 어디서 또 매수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 결론적으로는 거의 투자보단 투기 성향에 가까워서 제가 올라가는 게 보여도 매수를 권유해드리진 않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엔 투자는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땐 회복의 관점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디 쪽으로 돈을 지금 또 많이 넣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로 좀 수렴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이제 월드컵의 폐막식이 19일 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카타르 자체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 개최한 월드컵을 네. 이제 보시다시피 NFT나 이런 쪽으로 좀 또 활용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카타르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카타르 인구? 아니요, 잘 몰라요. 300만 명 네. 정도밖에 안 아, 돼요. 그래요? 그런데 네. 월드컵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 음. 그냥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카타르가 저번에도 짚어드렸던 건데 2,200억 달러인가요? 그 전에 있었던 네. 다른 이제 맞아요. 나라들의 국가들에 비해 30배, 40배 이상 되는 돈을 네. 사용을 했던 게 경기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카타르의 인구는 적은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어디다 쓸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 쪽에서 이제 좀 밀고 나가고 있는 게 무엇이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하는 이유가 좀 있어야겠죠. 그런데 네. 저는 두바이나 중동 쪽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좀 오일머니 그리고 좀 생각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두바이 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뭐 사우디나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나서고 있고요. 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11월 뉴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중동 쪽에 누구와 친목을 가장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중국 쪽 역시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바이낸스에서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글을 올렸다가 네네. 나중에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런 글을 올려서 메타버스 섹터 전체가 좀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도 사실은 이제 많은 돈을 좀 투입을 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 메타버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잖아요. 메타버스를 왜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그 전에 이제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메타버스가 가주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섹터들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메타버스라서 메타버스를 살려놓으면 다른 코인들도 부수적으로 상승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렸던 것은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기에 가장 용이하고 빨리 좀 수급이 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연예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엔터 회사와의 연결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텐센트 역시도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회사인데 네. 엔터를 좀 흡수하면서 더 많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BTS 정국이 이제 그 개막식을 빛낸 것 역시도 네네. 이런 것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SM 엔터죠. 엔터사 역시도 이미 8월 달부터 계속 중동 쪽에 좀 강하게 투자 유치를 하거나 MOU를 맺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여기 아래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 여기에서도 역시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많은 이제 연결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들을 결국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이제 회복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메타버스 섹터로 돈이 모이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항상 이제 기업
이런 어떻게 보면 코인 회사도 그리고 이제 거래소도 사실은 뭐 10조 클럽이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두나무가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거의 가지고 있는 게 8조 정도 내외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손해가 있었잖아요. 손해가 네.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코인들도 개인적으로 좀 아무래도 많은 수수료를 이뤄내려면 결국엔 거래량이 폭등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분기별로 실적을 달성을 못 해줄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들과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아,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선 얘는 지금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상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어느 시점에 돈이 많이 몰릴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12월 달에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투자자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많은 수급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때가 이제 올려주지 못하면 4분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의 장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 상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코인들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걸 지켜야 하는 재단과 세력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좀 그런 모습들, 상승을 주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NFT가 활용이 많이 되면서 그쪽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200억 달러 정도의 주변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좀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중동에서 메타버스 투자를 또 5조 원 가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쪽이 지금 좀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아무래도 중국 쪽이고 중국에서도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트위터를 좀 글을 좀 올리면서 이쪽 섹터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사용처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쪽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버스 또 엔터주랑 같이 엮이면서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8월부터 중동 쪽으로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MOU를 좀 강하게 체결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12월에 아무래도 산타랠리로 많은 수급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4분기에 코인 실적들이 좀 많이 못 채우는 실적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회복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는다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회복 장세가 조금은 흘러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에서 기본적 분석들로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차트 먼저 짚어주시고 나머지 여러 코인들까지 같이 봐주실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떤가요, 조아님? 네, 우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확대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일봉상이고요. 현재 이 주황색 봉은 지금 단기간에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변동폭이 가장 급증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건 네. 여기 17K 선, 16.9K 선이에요. 그 선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저항과 지지 라인이 이제 이 추세와 만나는 지점이 10일이나 11일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좀 여기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승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그 전에 FOMC가 지금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도만 이제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전엔 조정을 주고 계속 불안한 장세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당일이나 그 전날
다음날 아니면 그 전전날에 상승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발표가 난 뒤에 떨궈주는 모습을 몇 번이나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50pp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거의 많이 팽배해 있고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50pp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언론이 또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가 또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닉 기자죠. 닉 기자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50bp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시장은 사실 이제 좀 나쁘게 받아들여질 거다. 내년까지도 뭐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비둘기 파적이 아니라 지금 잠깐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좀 시장이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는 시점을 파악해 본다면 이제 상승으로 잠시 짧게 먹고 그리고 15일 날 이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나온다면 결국에는 2, 3일 정도는 강하게 조정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25일 전이죠. 그때까지도 상승을 좀 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의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 1월 달이 되면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하락을 해주면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차 하락이라고 하죠. 15.5K 부근을 좀 깨고 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방향성을 봤다면 왜 그런지를 또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해준 다음에 하락을 해주고 주봉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각 수렴이 진행된 다음에 약간의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도 그랬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은 또 어떤가, 어디 위치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결국엔 길게 봤으면 이 한파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한파동이 끝난 지점, 이제 올라준 지점까지 이미 다 내려온 상황이고 이 시작점에서부터 2차적으로 조금 더 하락해준 뒤에 13K나 14K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하락해 준 뒤에 이제 좀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 전에 이제 갑자기 떨어졌던 하락 부분이죠. 25K 이상을 상회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짧게 먹어갈 구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하락해 줬다가 다시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것이 폐쇄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내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세력들 생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난 여기까지 내릴 생각이 없어. 기관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이제 또 상승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이 상승이 언제 그럼 이 관점이 언제 폐기가 되냐면 이 18.2K 이 빨간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랑 저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를 이제 상회하는 여기 라인 보이실 건데 이제 18.5K 뭐 이 정도 상회하는 이제 1시간봉 아니면 4시간 봉상으로 마감이 되어준다면 그럼 그 전에 관점들은 폐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때 진입을 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은 타이밍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주목해봐야 할 섹터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 담아 보신다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제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차트적으로 지지 라인은 10일과 11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50bp 현재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언론의 방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무래도 50bp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니다. 내년에 다시금 좀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언론의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적으로 15.5K 정도는 잠깐 깨졌다가 회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짧게 가져가시고 2차 하락이 있은 후에 좀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도 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관과 또 고래들의 지금 현재 매집 상태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우선은 기관 매집 현황이 주봉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겠습니다. 기관의 모습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좀 매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주랑 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 전주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비율이 좀 강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과 좀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 아직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지금 모아갈 만하다라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계속 27K 선을 많이 강하게 하회하지 않는 것들은 기관이 아래에서 자꾸 16K 선이죠. 그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 양이 많으면 다시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전과 다르게 조금 긍정적인 것은 숏 비트코인의 양이 조금 이제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 또 이제 파악해 보시면 좋은 것은 이제 솔라나랑 폴리곤의 매집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솔라나도 역시나 그 전주까지는 매도가 강하게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 매도가 강하게 일어났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수를 많이 줄였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양을 늘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해요.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무래도 좀 많은 좀 오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화가 아닌 덱스라고 하는데 탈중앙화가 된 거래소에 이제 좀 거래를 하려는 모습들이 이더리움 고래 지갑으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코인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달러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동된 코인으로 사는데 이제 관련된 코인들이 뭐 아발란체라든지 뭐 에이브 이런 코인들이 또 이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마다 사용되는 코인이 다르고 어떤 거래소가 또 이제 상승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단기간으로 좀 주목해 봤을 때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덱스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탈중화가 된 아닌 거래소들은 오더북에 기반해서 이제 거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탈중화가 된 거래소는 다 돼요. 거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게 당연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고래가 한 명이 간다면 그걸 이제 마음대로 내려서 또 다 팔아버리고 이제 숏쳐서 다시 수익을 얻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탈중화된 거래소를 또 이제 그렇게 고래 지갑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나 진입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개인이 작은 소규모로 운영하기에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네, 현재 뭐 기관의 매집 상태 봤을 때 이번 주와 저번 주 살짝 상이하게 보입니다. 이번 주 기관 매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16K 아래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 좀 포착이 되었고요. 현재 뭐 탈중앙화 거래소보다는 조금 안정이 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코인들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어떤 코인 가져오셨나요? 네, 우선은 메타버스 섹터를 방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른 코인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제가 계속 단타를 치기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6월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온톨로지가 상승을 못 해준 이유가 6월의 저점이 이 라인에 지금 맞닥뜨렸기 때문에 딱 맞아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온톨로지나 이제 다른 코인들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6월 저점에 비해 지금의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왔고 지금 혹시 6월 저점보다 위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위에 있다면 이제 상승의 폭이 사실 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하락폭도 컸다면 이만큼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것은 좀 상폐가 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분기별 실적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상승을 갑자기 많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역대까지 6월의 저점보다 많이 내려와 있다면 역대 최저점보다는 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섹터를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좀 대비되는 건 칠리즈예요. 칠리즈가 아무래도 그 전에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칠리즈는 6월 저점에 비해서 좀 많이 위에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왜 자꾸 떨어지기만 하나요? 라고 한다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의 폭이 셀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좀 관심이 좀 다음대로 뺏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섹터들의 뭐 샌드박스나 엑시 인피니티가 어디 코인과 또 이게 같이 올라가면 또 다른 것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시 반 부방에서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인적으로는 메타버스 코인들 몇 개 짚어주셨는데요. 온톨로지와
또 칠리즈, 또 그리고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6월의 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역대 저점보다 지금 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매수 매도 타점 잡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칠리즈는 6월 저점에 비해서 많이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샌드박스와 엑시 인피니티 지금 현재 NFT와 메타버스 섹터로 좀 올라와 있는 섹터이지만 이 부분도 차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우리가 1시 반에 무료 방송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초아님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여러 가지 메타버스 코인들도 같이 살펴봤고요. 기관 매집 지금 저번 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조금씩 16K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 같이 확인하시면서 초아 전문가님과 매수 매도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으로 우리가 몰랐던 코인들 또 메타버스 코인들 몇 개 더 짚어주실 거고요. 일부에 좀 얘기 나눴던 어려웠던 기본적 분석 이슈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